쉽게 접할 수 있는 심리 입문용 책 3권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재정립함으로써 좀 더 지혜롭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내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싹 다 정리해내온 자존감에 대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괜찮아요. 자존감 높게 만들면 돼요. 안녕하세요, 비타씨들, 비타천사양이에요. 오늘은 책을 100권 이상 읽은 제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심리 입문용 책 3권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예전부터 책 추천 영상을 너무너무 찍고 싶었었는데 제가 감히 이런 영상을 찍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잘 읽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저는 책을 1년에 한 권 읽을까 말까 했었던 사람이어서 안 읽다가 미라클 모닝을 하고 나서부터 차곡차곡 읽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100권을 넘게 읽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르가 자기계발서, 심리학책, 마케팅책 이 3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심리 자격증도 땄다 그랬고 댓글에서 입문용 책도 추천해달라 그러고 평소에도 심리책 좋은 거 있어?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열심히 고민 끝에 심리 입문용 책 3권을 들고 왔습니다. 우선 어떤 심리책을 추천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과연 심리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심, 다룰 리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는 공부가 바로 심리 공부가 아닐까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중력 같은 걸 배우면서 위에서 아래로 물건이 떨어진다,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심리학을 배우면 좋은데 내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논리적으로요. 그 이해를 통해서 나를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주고 나를 변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심리 공부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리책을 좋아하고 꾸준히 읽는 이유는 정말 제 주변, 상황 모든 거와 다 연관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행복, 자존감, 인간관계, 연애, 일, 습관 등 정말 모든 것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을 23살 때 평생교육원에서 우연히 공부를 하게 되어서 접하게 됐었는데 그때 심리학을 접한 이후로 제가 긍정적으로 많이 변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좋게 변화되는 그 과정들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더 하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평생 해야 될 공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타씨들 삶에도 이 심리 공부가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확신하고 그럼 정말로 추천해보러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고! 첫 번째 추천책은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약간 딱 봐도 뭔가 그렇게 어려운 책처럼 보이진 않죠? 정말 심리 입문용으로 제가 강추하는 책입니다. 우선 이 책은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유리 멘탈과 이별하는 법. 2번째, 나의 자율성을 다루는 법. 3번째, 편견에서 벗어나는 법. 4번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하는 법.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의 주제가 33가지의 소목차로 나눠져 있어서 정말 틈틈이 읽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차가 너무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는 책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약간 일본 책 느낌? 근데 이 책은 조금 다른 게 그 소목차에서도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근데 더 깊게 들어가면은 너무 전문적인 책이 될 텐데 가볍지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정말 쉽게 되기 때문에 읽는 게 너무 쉽고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주제랑 이 책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살짝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파트 1번에 8번 먼저 상황을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일이 너무 잘 돼갖고 내가 축하를 해주고 있어. 약간 뭔가 이 내면에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질투심이라든지 나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조금씩은 누구나 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같으면은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나는 왜 나랑 제일 친한 친구의 행복도 온전히 축하해주지 못할까? 난 정말 못된 년이야. 이런 죄책감, 자책감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 이유는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 대뇌에서 작동하는 그런 정서적 메커니즘인데요.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감정의 균형, 유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대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을 해줘요. 이렇게 알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나 감정이 들 때는 나를 자책하지 않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원래 인간은 이런 동물이야 라고 인정하게 되니까 좀 더 가볍고 대수롭지 않게 상황을 넘길 수가 있더라고요. 약간 불필요한 자기 학대, 자기 반성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좋은 심리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현상과 논리적인 설명과 해결 방법, 그리고 내가 이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오늘 뭘 하면 좋을지까지 이렇게 센스 있게 정리가 돼 있어서 입문책으로 추천하는 그런 심리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책은 바로 프레임이라는 책입니다. 우선 심리학에서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재정립함으로써 좀 더 지혜롭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내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고 이런 프레임이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게끔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인간관계, 소비습관, 고정관념 이런 주제들을 다루면서 내가 좀 더 지혜롭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 정말 여러 가지 심리적 오류에 빠지면서 우울한 개구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제가 내가 지금 이런 심리적 오류에 빠져 있었구나. 지금 내가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거를 지금 인지를 했으니까 좀 더 내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고 이성적이고 똑똑하게 나는 항상 옳은 선택만 한다는 아니고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사고하는 법을 조금 배웠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책이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읽고 제가 첼시라는 사업도 시작하게 됐고 저희 정말 큰 가치관 중에 하나가 된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바로 챕터 6의 내가 상황이다의 프레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본인의 영향력보다 타인의 영향력을 좀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랑 이 친구랑 다니는데 누가 물어보는 거죠. 너 이 A라는 친구랑 다니면서 얘가 너한테 어떤 영향을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 얘가 책 좋아해서 나도 책도 읽게 됐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영향을 많이 받았어 라고 대답을 한대요. 근데 반대로 저한테 이 A한테 어떤 영향을 줬어? 라고 물어보면은 약간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내가 너무 쓸데없이 소심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나서 나는 누구한테 영향력이 있는 존재일 수 있으니까 너무 생각 없이 나한테 해끼치는 행동보다는 좀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저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 가치관이 되고 나서 제가 뭐 크고 작게 실천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정말 작은 실천 중에 하나가 바로 재활용을 전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해요. 예를 들어서 택배 오면은 옛날에는 그냥 제품만 꺼내고 테이프랑 종이가 붙여져 있는 채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버리고 했었는데 저희 경비 아저씨가 이거를 다 하나하나 뜯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뜯는 거는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럿이서 모여갖고 그게 이렇게 안 뜯긴 게 여러 개 있으면은 경비 아저씨 혼자 하셔야 되는데 너무 힘드시겠다. 내가 작지만 좋은 영향력이 되어주자 해갖고 전 정말 이 분리를 너무 열심히 하고 이걸 전파를 해요. 엄마한테든 집에서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여주면은 옆 사람도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정말 작은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 책은 제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좀 더 좋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책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말한 부분 말고 정말 좋은 내용들, 아차 싶은 부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책은 자존감 수업입니다. 정말 제목 그대로 자존감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존감의 올바른 정의, 자존감의 특징, 자존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는지, 실천해야 될 것까지 그냥 싹 다 정리해내온 자존감에 대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MBTI가 유행 키워드였던 것처럼 재작년에는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약간 풍 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한 유튜버 분의 영상을 보다가 자존감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유튜버 분께서 자존감이 근데 꼭 높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존감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낮아도 살 수 있겠죠. 근데 좀 더 행복하고 내 마음이 평온함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자존감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외모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고 외모 컴플렉스가 있으면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런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내가 피로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자신감이 없어, 매번 소극적이고 말도 못하고 자기 확신도 없어,
근데 어떻게 내가 뭐를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을 통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존감은 저희가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은 장착해야 되는 그냥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정말 20살 초 때까지는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막 기어다녔었거든요. 회사에서 약간 은따당해갖고 막 위축되고 내가 무슨 말도 못하고 내가 뭐 이렇게 도전해본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주눅들고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저희 자신을 너무 비판하고 내가 나를 너무 밉게 봐갖고 나도 세상을 예쁘게 아름답게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저도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노력도 하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지금은 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저와 예전의 저가 어떻게 다른 느낌이냐면은, 지금은 되게 든든한 친구를 옆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타씨들 중에서도 나 자존감 낮은데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이 자존감 수업 듣고 노력해 나가면서 더 자존감 높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되게 인생에서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책으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자존감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은 뭐 술술 얘기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약간 의미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라 그러면은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게 조금 있는 단어 같아요. 그러면은 이 책에서는 자존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자존감의 의미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 기준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내가 얼만큼 쓸모있는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자기 효능감, 그리고 내가 주체적이고 내가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런 본능인 자기 조절감, 그리고 내가 얼만큼 편안함을 느끼냐, 자기 안정감입니다. 만약에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은 약간 불안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나를 사랑하기 위한 충족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너무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알아. 근데 내 스스로 내가 너무 능력 없고 형편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제 자존감이 조금 높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나를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회복 훈련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죠. 그러면서 내 연애 패턴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고, 인간관계, 나의 감정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자존감 회복하기 위한 습관들과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는 사실 자존감이 높던 낮던 모두가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은. 왜냐면은 자존감은 항상 100으로 풀로 채워서 살 수가 없거든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내 확신이 떨어질 때도 있는 거고, 이 업앤다운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항상 자존감이 높다가 상황 때문에 안 좋아졌다고 나는 자존감이 사실 높은 게 아니었어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그것도 받아들이고 다시 어떻게 해야지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내용들이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나의 정말 든든한 친구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마지막 책으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책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내가 평소에 느꼈었던 나의 경험과 연관 지을 수 있어서 좀 더 재밌고 쉽게 읽히실 것 같습니다. 짠! 이렇게 심리 입문책으로 이렇게 3권 추천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읽고 싶은 책은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비타씨가 좋아하는 심리책 있으면 저한테 추천해주세요. 저도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심리 입문책으로 3권 가져왔는데 다음에는 자기계발서라든지 뭐 마케팅 책이라든지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다른 책들도 한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 좋았다면은 조댓 9알 맞나요? 조댓 9알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비타씨들 오늘도 비타민 가득한 하루 보내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